새벽이 오기 전 다케다 시게는 21살, 우에스기 겐시는 12살, 오다 노부나가는 8살, 뒷날의 평민 영웅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쪼글쪼글하게 요인 때 묻은 얼굴의 6살배기 개구장이다. 이에 덴몬 10년, 바다 건너 저편은 명나라 시대 유럽에서는 찰스 5세가 프랑시스 1세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프랑스에 침입하였고 헨리 8세는 에이레이에 왕위를 얻어 스코틀랜드 왕 제임즈를 제거하려고 호시탐탐 발톱을 갈고 있던 서력 1541년 동서할 것 없이 똑같은 전국의 풍운에 휩싸인 16세기 중엽 산수 오카사키 성 아니었다. 철은 겨울 하지만 이미 해를 넘겨 정원이었으며 올해의 기운은 여느 해보다 따뜻해서 거락의 귤나무는 열매가 금빛으로 물들어 달콤한 향기를 자욱히 사바에 뿌리고 있었다. 그 향기가 그리워서 찾아오는 것일까. 올해는 뜰하게 새가 많다. 16살 난 젊은 성주 마스다이라 히로다라는 그 새들에게 쏘는 듯한 시선을 던지면서 벌써 반 시각이나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해 복숭아 철에 태어난 맏아들 갈록구가 이따금 양지 쪽에서 무릎 곁으로 기어와 젊은 아버지의 고뇌를 말끄러미 쳐다보고는 간다. 히로다다보다 2살 위인 오이사는 그럴 때마다 가슴 속을 휙 찬바람이 불어 지나갔다. 아직도 결심이 안 되셔요. 15살에 13살 난 히로다다의 측녀로 뽑힌 오이사는 같은 집안인 왓다이라 노리마사의 딸이다. 그것이 벌써 아이를 낳아 18살이 되었다.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흰동백 같은 자태였으나 그래도 차츰 요염해져서 시녀를 물리치고 셋이서 이렇게 앉아있을라 치면 그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라기보다 누이가 동생을 타이르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영주님께서 순순히 응낙하지 않으시면 제가 엄하게 책망을 받게 되어 중신 여러분들은 저의 질투심이 영주님의 결심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쑥덕거리고들 있답니다. 오이사, 네, 그대는 어째서 그 소문대로 질투를 하지 않는가? 언젠가는 정실로 삼겠다는 약속으로 나와 인연을 맺었잖았나. 그걸 잊었는가? 가문을 위해 일족을 위해서지요. 오이사는 이렇게 말하고 기어오르는 아들을 살며시 안아 올리며 오다이님은 이 지방에서 제일 가는 아리따운 여자로 소문난 미인이시니 쾌히 맞이하셔서 노인들을 안심시켜드리세요. 히로다다는 정색을 하고 오이사를 돌아보았다. 창백하고 갸름한 얼굴에 젊은 분노가 꿈틀거린다. 아니 그대 역시 이 히로다다에게 적의 딸을 맞이해서 섬기란 말인가? 가문을 위한 길인걸요? 득트. 히로다다는 세차게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그 억센 말투도 그것뿐 또다시 슬픈 침묵이 계속되었다. 어느덧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있다. 오다이는 마리아 나의 계모 가야인의 뱃속에서 난 딸이 아닌가. 나에게는 적의 딸이자 의붓 동생, 아무리 살기 위해서라지만 누이를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히로다다의 목소리가 사위어지자 모두 다 가문을 위해서입니다. 감정을 죽인 감동 없는 오이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찡하게 울렸다. 새로이 히로다다의 정실로서 말이 나와 있는 오다이는 그가 작년 1년 동안 끊임없이 쌓은 오카사키와 경계를 접한 가리아의 성주 미즈노 다다마사의 딸이었다. 나이는 히로다다보다 2살 아래인 14살 자색이 이미 인근에 소문난 미인이었다. 그래서 젊은 히로다다도 언젠가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 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모 가야인이 낳은 의붓 동생으로서였지. 전쟁에 지고 강요되는 비참한 혼담의 상대로서가 아니었다. 마스다이라의 아들돔에게 오다이를 줘놓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지. 뚱뚱하게 살이 찐 미즈노 다다마사의 쏙모를 번드르란 얼굴이 히로다다에게는 짜증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오이사, 네, 그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계모 가야인이 아버지한테 시집왔을 때의 소문을 알고 있나? 네, 아니요. 알고는 있지만 말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겠지. 난 그게 분하단 말야. 하지만 그것은 먼 옛날 이야기예요. 아냐. 히로다다의 눈은 또 번쩍번쩍 빛을 깃들인다. 가야인은 가리아의 성에서
미즈노의 자식 5을 낳았다. 다다모리, 노부치가, 다다와케, 다다치카, 그리고 오다이, 모두 힘이 센 자들. 뿐이지 그 집안의 정실을 어째서 남편인 다다마사가 이별을 했나. 그리고 어째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시집을 보냈나. 오이사는 황급히 히로다다의 무릎에 매달렸다. 그것을 말씀하셔선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 저는 역시 이 혼담으로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오이사였다. 5 아이의 어머니를 이별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태연히 마스다이라그 다다마사의 딸을 맡고 나면 맏아들을 낳은 자기는 대관절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즈노 일족과 적으로서 맞설 수 없는 마스다이라 집안이었다. 원래 마스다이라나 미즈노 집안은 순부의 이마가와 씨에게 줄을 대고 있다. 허저 요즘에 이르러 5와리에 오다 일족인 노부이대에 압박이 시시각각으로 늘어나 히로다다에게는 당숙벌이 되는 사쿠라이의 마스다이라, 노부사다 등은 노부이대와 내통해서 오카사키 성을 제 소나기에 넣으려고 줄곧 회책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오카사키의 노시나 배, 오쿠라와 오쿠보, 신파치로에게서 침이 마르도록 모든 것을 참아주십시오. 아직 죽음께선 어리시니 잘 타일러 주십시오. 마스다이라 집안 존망의 위기라면서 오이사는 슬픈 부탁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건만 히로다다는 끝내 승낙을 하지 않았다. 선친 기요야스도 미즈노의 음모에 속아서 그의 자식을 5이나 낳은 연상의 아내를 억지로 떠맡게 된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히로다다는 자기 무릎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 오이사와 또다시 기어와서 궁금한 듯이 아버지를 쳐다보는 어린 아들을 보고 있더니 오이사 좋은 수가 있어. 나직한 소리로 주위를 둘러보며 살며시 오이사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댄다. 무슨 말을 했을까? 오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알겠느냐? 히로다다가 목소리를 억누르며 다시 한번 살며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오이사는 애원하듯 눈을 떼지 않고 그런 무참한 짓을. 볼을 경련시키고 무릎에 폭앤손을 떨면서 중얼거렸다. 무참할 건 없어. 이것은 상대방의 교활한 꾀에 대한 답례야. 하지만 오다이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 그러나 다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칼날에 빼앗겼다. 나도 언젠가는 칼날 아래 목숨을 잃게 되겠지. 이런 세상에서는 죽이지 않는 자는 살해당한다. 살기 위해서는 5 아이의 어머니마저 첩자로 들여보내지 않다. 쉿. 오이사가 히로다다를 가로막았다. 넓은 목도에 발자국 소리가 난 것이다. 오이사의 시녀만이었다. 북쪽 성에서 가야인님이 건너오십니다. 2 사람은 뜨끔하여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허둥지둥 히로다다가 일어서려는데 마중 나올 건 없어요. 그대로 앉아 있어요. 투명한 젊은 목소리와 함께 바로 계모 가야인이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내밀었다. 오 갈록구도 같이 있었구나. 한참 안 보는 동안에 많이 컸네. 어디 할머니가 안아줄까? 가야인은 히로다다의 아버지 기요에스가 살해된 뒤로부터는 머리를 깎고 이름을 갱원이라 불렀다. 이미 40을 훨씬 넘었는데도 쥐색 두건을 쓰고 미소 머금은 모습에는 넘칠 듯한 향기가 감돌았다. 갈록구는 이 할머니가 좋은지 멈멈멈하면서 볼 가득히 웃음을 담고 가야인의 무릎에 안겨든다. 날씨가 참 좋군요. 하고 가야인은 무릎 위에 아기를 올리는 투로 여기 오면서 골짜기를 들여다보았더니 벌써 꾀꼬리가 날아와 있던군요. 매화꽃도 차츰 피기 시작하고 정말 빠르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운 삭풍 속에서 떨고 있었는데. 히로다다가 따끔하게 비꼬는 눈길을 보냈으나 가야인은 슬쩍 흘려들으면서 히로다다님, 오다이에게서 오늘 아침 편지가 왔습니다. 오이사는 살며시 방을 나갔다. 젊은 처녀의 편지란 무척 태평스러운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마스다이라 미즈노 도 집안의 화해가 반갑다. 히로다다님은 어떤 성질을 가진 분일까 하고 밝은 꿈을 펼치고 있답니다. 엄한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겠지요. 엄한 세상이면 히로다다님도 아직 모르시지요. 가야인은 거기서 갈록구를 번쩍 쳐들고
소리내어 웃었다. 갈록구야 아버님은 돌아가신 할아버님보다 아직 마음의 수양이 안 되셨구나. 동쪽에는 이마가와 서쪽에는 오다 가이에는 다케다, 오다와라에는 호오저. 이런 시대에 마스타이라나 미즈노가 싸우다가는 서로 지쳐서 결국엔 누군가의 밥이 되고 말지. 히로다다님, 이번 혼사는 실은 내가 이것저것 생각해서 주선한 일이니 설마 마다고는 않으시겠지요? 느릿하게 말한 다음 가야인은 다시 갈록구의 웃는 얼굴을 높이 쳐들고 볼을 부벼댔다. 히로다다는 잠옷 침착한 가야인의 참견이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여자가 보통이 넘는 제녀라는 것은 아버지 인정하고 있었다. 선친에 비교되어서 어리다는 말을 들으니 화끈하게 머리가 뜨거워졌다. 아, 그렇습니까? 어머님의 뜻이라면 싫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 말을 듣고 나도 안심했어요. 실은 이 일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했답니다. 모함님이. 가야인은 비로소 시선을 히로다다에게 똑바로 옮겼다. 히로다다님, 여자의 운명이란 남자들에겐 알 수 없는 매우 슬픈 것 된 세상의 이합집사는 꿈속의 꿈이라오. 두 남편을 섬기고 새 남편에게 종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미래의 자손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랍니다. 그러시다면 어머님은 이 오카사키 성의 핏줄 속에 미즈노 씨의 자손을 남기시려고. 아니지요. 아버님의 눈에 든 이 늙은이는 당신의 핏줄을. 하고 히로다다는 신음했다. 그는 이 가야인이 아버지에게 시집왔을 때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 가야인이 미즈노의 음모로 아버지에게 억지로 떠맡겨진 줄로만 알았었다. 허나 사실은 그 반대였다. 아버지 기요야스는 지금과는 달라서 실은 지근지근 미즈노의 가리아 성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미즈노를 찾아간 술자리에서 거참 얌전한 분이군. 이 부인을 나에게 주지 않겠소. 상대가 5 아이의 어머니며 미즈노의 정실 오돔이라는 것을 알고서 한 농담이었다. 이 농담은 약자로선 한낱 농담으로서 흘려버릴 수가 없었다. 기요야스의 위력을 두려워하는 다다마사는 슬그머니 아내와 이별했다. 그리하여 이 여자를 기요야스가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슬픔을 지금에 와선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스다이라와 미즈노 두 집안의 무력의 위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가야인은 그러한 비극을 없애기 위해 양가를 굳게 맺어놓고 싶었다. 헌데 싸울 때마다 회색이 짙어간 히로다다로서는 그것을 순순히 받들일 수가 없었다. 어머님의 분부시라면 맞이하겠습니다만 만약 오다이님에게 자식이 없을 때는 이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의가 없을 때는 이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히로다다가 다그쳐 말하자 가야인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담백한 고개짓이 약자의 비뚤어진 마음을 또다시 부치질했다. 그리고 히로다다는 눈꼬리를 치켜뜨며 만약에 양가 사이에 무기를 들고 맞서는 일이 있을 경우 그때는 죽이더라도 상관없겠습니까? 가야인은 또 웃었다. 사나이들이 무력으로서 설쳐대는 의리고 뭐고 없는 수라장의 세상이다. 그러한 세계에서 여자가 대관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인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수라장에 몸을 두면서 자식을 낳아 다음 때를 잇는 일뿐이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히로다다는 말이 꽉 막혔다. 아무리 감정에 사로잡혔다고는 하나 오이사에게 귀띔한 말만은 입 밖에 낼 수가 없다. 어디 와봐라, 기회를 봐서 독살해버리고 말리라. 그때 마치 멍숙한 표정으로 중신들이 들어왔다. 죽은 또가리아 성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신밧지로가 앉으면서 덮어 씌우듯이 말하자. 미즈노님은 유난히 이번 혼사에 집착이 강하신 모양이군요. 바윗돌 같은 몸뚱이의 옥구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시녀만에게 눈짓을 했다. 시녀는 알아차리고 가야인의 손에서 어린아이를 받아 안고 나갔다. 좌우지간에 지금은 첫째도 인종, 둘째도 인종. 숙부 구란도 노부다카는 가야인 쪽을 흘낏 쳐다보며 조심스레 실력을 키워야 할 때야. 하며 한숨을 쉬었다. 가야인님으로 봐서도 핏줄을 나누신 사이시라 여러모로 원만하게 되실 것이고. 아니, 그것은 조그마한 일 좀 더 대국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신밧지로는 칼을 정면에서 후리치듯이 히로다다를 응시하면서 대관절 다음에 천하를 누가 잡느냐. 이 예상이 모든 움직임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과연 그로소 대관절 누구일까? 다케다의 아들 신계는 항시 순부의 이마가와를 뒤에서 치려하고 있다는구려. 하지만 이마가와도 강대하고 오다 노부이데도 해돋는 기세로 벗어나고 있어. 이웃끼리 정답게 손잡고서 사정을 서로 알려가며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소. 이런 기회에 상대방 쪽에서 이러한 청혼이 왔으니 이것은 정령 집안의 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빙그레 웃으면서 듣고 있던 가야인이 이때 비로소 손을 내주었다. 이제 그런 걱정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주군께서는 내가 권했죠. 눈을 딱 감고 맞아주시겠답니다. 그렇지요, 히로다다님. 히로다다는 씁쓸해한 얼굴로 회괴면을 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참 경사스럽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안 노신들은 의논이라도 한 듯이 하하하하 하고 소리를 합하여 웃었다. 옛날의 남녀 사이는 몸을 다하여 사랑을 하는 슬프고도 투명한 영이었건만 이제는 사랑도 여자도 살아남기 위한 일족일문의 도구로서 그 가치가 바뀌어 버렸다. 여자를 보내고 여자를 맞이해서 오늘의 싸움을 약하게 하고 내일에는 내 자손을 적속에 퍼지게 하려 한다. 그것은 한없이 높은 정감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이성애의 전락이었다. 젊은 히로다다에겐 그런 계산이 불결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알았다. 웃지 마라. 히로다다는 얼굴을 찌푸리고 노신들을 꾸짖어 놓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자신의 노여움을 확인했다. 오히사에게 명해서 독살할 줄은 모를 게다. 누가 미즈노 따위의 마음대로 한담. 그리고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빠른 편이 좋다. 모든 것을 어머님과 상의해서 좋도록 주선하라. 예, 예. 모두 다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누가 먼저 웃은지도 모르게 역시 모두들 웃고 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이것은 큰 뜻을 지닌 정략의 성공이었다. 가리아성의 미즈노 다다마사는 오카사키성의 심부름을 갔다 온 아키모도 멜로쿠의 복명으로 히로다다가 혼인을 승낙했다는 말을 듣더니 이제 됐어. 이제 내 평생 사업의 결말은 완성되어 간다. 지난해 가을부터 부쩍 눈에 띄는 흰머리를 시종에게 쓸어 올리게 하고 막내딸 오다이를 방으로 불렀다. 어떠냐, 너도 기쁘냐? 오다이는 큼직한 얼굴을 갸우뚱하며 방긋 웃는다. 볼이랑 눈썹이 풍만한 것은 아버지를 닮았고 투명하고 흰 살결의 향기는 어머니를 닮았다. 그 어머니가 있는 성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어머님을 뵙게 되어 기뻐요. 그럴 거야, 그럴 테지. 나도 기쁘다. 어딘가 나무로 깎은 대흑천신을 연상케 하는 다다마사는 어머니와 헤어져서 자라난 이 막내딸에게 마음이 저릴 만큼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14살 치고는 성숙한 편이었다. 눈은 갸름하게 찢어지고 검은 머리 아래 내다보이는 벚꽃빛 귓볼의 부푸름이 특히 아름답다. 목덜미와 동그스름한 어깨에 어른스러운 정감을 느끼게 하는 외에는 어디고 아직 어려 보인다. 그러나 성격은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복잡하였으며 말하는 것이 앳된 것은 해야 할 말을 서슴지 않고 해야 할 때 준비로 보였고 내부의 강함과 영리함은 부드럽게 웃는 얼굴 뒤에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심도 오라비들보다 나았다. 혼사는 정월과 구월을 거린다지만 나는 그런 미신 따위 무시해도 무방할 줄 안다. 마음 내키는 날이 길이리라 하지 않느냐? 네, 저도 그런 것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똑똑한 대답을 듣고 다다마사는 싱글싱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다 되어 있다. 혼수는 수리래 온다더라.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이제 만나기도 어렵겠구나. 그러니 오늘은 천천히 내 어깨나 좀 주물러 다오. 네, 오다이는 얼른 아버지의 뒤로 돌아갔다. 오늘도 상쾌하게 갠 날씨라 바닷가에 있는 이 성의 본체에는 솜털 같은 동력바람이 솔솔 흘러들어온다. 오다이의 손이 가볍게 어깨 위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만일을 위하여서 물어보는 말이다만 이 온사를 애비가 어째서 이토록 기뻐하는지 그 뜻을 알겠느냐? 오다이는 뒤에서 순진하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아버지 입으로 말하게 하려는 영리한 딸의 생각인 듯 대답을 하지 않는다. 노신들 가운데는, 아니 내 오빠 중에도 이번 혼사에 대단한 불만을 품는 자가 없지 않다. 이건 알고 있느냐? 네, 조금은. 아직 어린 마스다이라 히로다다를 이때야말로 무찔러야 한다고들 하지만 젊은 혈기에서 하는 소리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테지 만약 정말 맞붙어 싸운다면 망하는 것은 마스다이라가 아니라 바로 미즈노가 되거든. 여기서 말을 끊고 다다마사는 고개를 왼편으로 구부리며 옳지, 그 목부리를 좀 잘 두드려 다오. 바른 팔을 천천히 두세 번 폈다 오므렸다 한 뒤 나는 그 점을 너한테 사과를 해야겠다. 큰 오산을 해버렸거든. 내 어머니를 오카사키 성에 보내놓고 그곳으로 이긴 줄 알았더니 그건 진정 사려 분별이 모자라는 부끄러운 오산이었어. 한낮의 성안은 괴괴하게 조용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느릿하게 천정에 메아리친다. 일부러 얼굴을 보지 않고 다다마사는 적속으로 들여보내는 사랑스러운 딸에게 지금 가벼운 말투로 유언을 해둘 심정이었다. 나는 히로다다의 아버지 기요야스가 내 어머니를 소망했을 때 이놈이 하는 노여움과 함께 색에 빠지는 상대라면 하고 가볍게도 보았다. 분했지만 이겼다고 생각했었지. 5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상대방 성에 있는 한미즈노의 집안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다다마사의 말이 차츰 열을 띄어가자 오다이의 눈은 반대로 촉촉히 젖어갔다. 아버지 다다마사가 어느 만큼 어머니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딸인 오다이도 잘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줄곧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결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던 딸이었다. 그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지. 현재 미즈노 집안은 편안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볼모로 보내놓고 기회를 봐서 마스다이라를 짓밟아 버리리라 하고 생각했던 내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내 어머니는 덕이 있는 여자였어. 가신들은 지금도 속으로 사모하고 있다. 게다가 덤벼드는 대장들은 바로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더란 말이야. 입으로는 아무리 큰 소리를 하더라도 어머니가 있는 성은 결코 짓밟을 수가 없는 법이지. 짓밟는다는 것은 바로 쳐들어가는 대장들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거든. 거기까지 말하다가 다다마사는 찔끔했다. 자기의 목덜미에 툭 떨어지는 오다이의 눈물을 서늘하게 느꼈던 것이다. 하고 다다마사는 웃었다. 울건 없어.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야. 오다이는 손을 늦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아버지의 패배여서 인정을 잊은 것은 술책 같으면서도 술책이 되지 않는다. 그 점을 따끔하게 신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오다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저도 어머님이 안 계신 것이 제일 쓸쓸했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다마사가 끄덕였다. 나도 쓸쓸했다. 기요야스 놈이 이 인정의 기미를 알고서 5아이의 어미를 데리고 간 걸 생각하니 미치도록 쓸쓸했었다. 허나 그도 이도 오늘은 활짝 개이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난세에선 사람의 얕은 책략 따윈 소용이 없어. 무의미한 비탄은 모두 그 얕은 꾀에서 싹 튼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말이다. 오다이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길쭉한 눈이 조심스레 아버지의 말을 쫓아간다.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커다란 진실로서 양가를 맺어 신불의 뜻에 맞는 승리를 얻으리라 생각했다. 알겠느냐? 이 다다마사는 평생 잊지 못할 정숙한 내 어머니를 상대방에게 보내놓고 괴로워해왔던 거다. 허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한을 기도로 바꾸어서 오히려 또 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쳐 신불의 가호를 얻어야겠다고 말이다. 오다이는 또 진지하게 끄덕였다. 아버지의 눈은 뒤에 없다. 허나 그 눈 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오다이였다. 오다이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다마사는 흐뭇한 듯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 근년에 오카사카와 싸운 것은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버젓하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너도 알고 있었겠지. 오다이는 오카사키 성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같은 비중으로 아버지 다다마사를 존경할 수 있었다. 죽이고 죽고 모략하고 모략당한다.
그것은 덧없는 힘을 과신하여 끝없이 비탄과 원한을 쌓아 올린다. 무간지옥이란 일을 가리켜 하는 말이리라. 그 좁은 시야에서 아버지만은 빠져나와 있다. 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양가의 좋은 쐐기가 되어야겠다고 오다이는 생각했다. 이번엔 허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오다이는 아버지를 위었다. 그리고 14살의 천진난만한 소녀의 말로써 아버지의 마음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전 행복합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미움받은 일이 없어요. 다다마사는 가슴이 확 뜨거워졌다. 이 얼마나 아버지의 불안을 잘 꿰뚫어 본 말일까. 그렇지, 그랬었지. 네, 아버님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오라버니들에게도 틀림없이 오카사키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래, 너라면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없을 게다. 헌데 오다이야, 네, 단지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쪽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게다. 그것도 생각하고 하는 말이니? 네, 오카사키의 보배를 제 몸처럼 오카시키의 보배라니? 다른 가문보다 뛰어난 가신들이라고 어머니의 편지에 씌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다다마사는 저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제 더 할 말이 없었다. 길게 싸우면 진다고 그가 말한 것은 그 가신들의 훌륭함을 부러워해서 한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오다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 잊지 말도록 해라. 이러고 보니 이 다다마사도 너 이상으로 행복하게 태어났군 그래. 그때 안내도 청하지 않고 칼을 든 둘째 아들 노부모도가 들어왔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오다이를 흘끔 바라보고 아버지,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면 안폭하게 앉았다. 오다이, 이제 됐다. 물러가서 쉬어라. 몸을 일으켜 옷깃을 여미고 다다마사는 희끗희끗한 눈썹 아래로 물끄러미 노부모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아리에서 무슨 첩보라도 있었느냐? 노부모도는 아버지와 달라서 거칠은 기질을 마구 드러내며 고개를 큼직하게 끄덕였다. 오다이의 혼사를 단념하실 수 없겠습니까? 이제 와서야 어디 그렇게 되겠느냐? 오다 노부이대가 유난히 의심을 하고 있으니 집안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괜찮다. 오아리에는 히로다다의 목을 베러 보낸다고 말해둬라. 아버지,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념하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오카사키를 무찌를 때란 말입니다. 어깨를 버티고 대드는 노부모도. 그는 오카사키에 있는 가야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다다마사는 노부모도의 시선을 조용히 되받아 넘기면서, 그러나 감정은 손톱만치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풍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밀물이 들어왔는지 성곽의 축대 언저리에 파도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아버지 다다마사가 잠자코 있자 노부모도는 또다시 세차게 제 이름 노부모도의 노부자를 잊으셨습니까? 오다 노부이대를 두려워한 이 노부자를. 다다마사는 온화하게 대답했다. 이름자 따위에 개의치 말아라. 노부모도의 모도는 이마가와의 세자 요시모도의 모도를 따지 않았느냐? 노부모도는 혀를 찼다. 그러니까 이혼 사이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에까지 오다를 두려워하고 이마가와에 추종하는 그러한 미즈노 집안이 뭐 때문에 이마가와 편과 선명하게 손을 잡은 오카사키 성과 인연을 맺는 것인지, 오다 편에서 좋아하지 않는 상대를 뭐 때문에 일부러 고르는 것인지 아버지 생각을 이 노부모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넌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착각 아닙니다. 단연코. 아니다 하고 있어. 내 이름 노부모도를 너는 양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소견이 좁다니 넌 부끄럽지도 않느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럴까 나 같으면 부끄러워하겠다. 나는 추종이나 두려움 같은 것으로 이름을 짓지는 않는다. 오다 노부이대의 담력, 이마가와 요시모도의 책략, 이 두 가지를 몸에 지니려고 대범하게 생각하고 긍지를 갖겠다. 오다이에 관해서는 이에비에게도 생각이 있으니 맡겨두어라. 만약 오아리에서 의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도록 손을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노부모도는 말이 콱 막혔다. 막히자마자 칼을 들고 벌떡 일어섰다. 불같은 눈길이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요. 그러나 나가는 발걸음은 그 말에 어울리지가 않았다. 어딘지 심한 불만과 노여움이 남아있다.
그 발걸음은 아버지의 방을 나가자 한층 더 거칠어져 갔다. 긴 복도를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큰 현관 쪽으로 점점 더 걸음을 빨리 가서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말을 끌고 나오너라. 본성을 나와 아래성 중문에 이르자 노부모도는 터질 듯한 목소리로 하인을 불렀다. 하인은 납작하게 되어 마구간으로 뛰었다. 이윽고 늠름한 밤생말을 한 필 끌고 와서 겁먹은 자세로 노부모도에게 고삐를 내민다. 뭘 꿈을 대? 하고 꾸짖으며 노부모도는 고삐를 잡았다. 염전을 순시하러 갔다고 말해둬라. 큰 성문 이렇게 네 겹으로 해자를 돌려 파고 둑이 많은 요새였다. 노부모도는 그 사이를 민첩하게 말을 누비어 나갔다. 화창한 볕 부드러운 바닷바람 그러나 한 걸음 성 밖으로 나서면 그곳에는 성 안의 고민과는 질이 다른 서민의 피로가 그 화창한 햇빛 아래 펼쳐진다. 그들은 언제나 성을 위한 계미의 위치에 있으며 그해 1년을 어떻게 사느냐의 모든 소원을 걸고 있다. 가리아의 염자는 성의 서쪽에 있었다. 허나 성문을 나선 노부모도는 말머리를 북으로 돌렸다. 벌써 들에 흩어져 있는 농부들 사이를 쏜살같이 달려간다. 구실잡밤나무 저택에서 긴 따위 살을 바른 쪽으로 꺾어들어 구마무라로 가는 숲으로 빠져나갔다. 이윽고 엄중한 성체로 된 집 앞에서 말을 멈추고 있었다. 상당한 세도가인 듯 여기도 집둘레에 해자가 파여 있었다. 시대를 경계하는 도개교가 걸렸고 그 너머에 튼튼한 막루문이 바람에 퇴색한 채 서 있다. 여봐라, 하고 노부모도는 소리친 다음말 목에땀을 손으로 닦았다. 가리아의 도구다. 노부모도다. 문 열어라. 그 소리에 기세를 얻어 싸움에 익숙한 밤생말이 한마디 크게 운다. 문이 안에서 무겁게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면이 있는 듯 소매 없는 털가죽 옷을 입은 하인이 나와서 다리를 내려놓은 다음 노부모도의 손에서 고삐를 받았다. 문 안도 고색이 깃들고 넓었다. 왼편에는 흙벽 곡간이 늘어서고 바른편 외양간 지붕에는 거대한 장목이 휘덮듯이 가지를 펼치고 있다. 말을 건네고 난 노부모도는 곁눈질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햇볕 속에 조용히 서 있는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역시 고풍스러운 마루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맞이한 사람은 길다란 속눈썹을 가진 처녀였다. 고용이는 아닌 듯 옷이 우아로운 비단이었다. 옥군이요? 오빠는? 노부모도는 난폭하게 집신을 벗고는 느닷없이 몸을 굽혀 처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처녀는 무어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하는 몸짓도 말도 아니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수줍어하면서도 반대로 안타깝게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나도 만나고 싶었소. 좋아. 오늘은 바쁘니 내일 밤 10시에 서북쪽 문에 도개교를 내려놓으시오. 10시에. 해자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마. 네. 노부모도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개구장이 같은 거칠은 솜씨로 옥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볼은 타오르듯이 새빨개졌으나 눈은 금방 내리 덮여졌다. 노부모도는 벌써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면서 나미는 어디 있나? 소리 높이 부르자 서원식으로 꾸민 방에서 여기 있습니다. 노부모도보다는 한두 살 아래인 20살 가량으로 보이는 굳건한 젊은이가 마루로 나왔다. 그 역시 우아한 옷차림에 보라빛 끈으로 상투를 메고 눈빛의 날카로움과 붉은 입술이 그린 듯이 선명하였다. 아니 그뿐이 아니었다. 이 젊은이는 아직 앞머리를 깎지 않고 젖은 듯이 검은 머리칼을 이마에 들이우고 있었다. 골격의 늠름함을 뺀다면 무로마치 궁전에서 빠져나온 시동으로 착각하리만큼 아름답고 요염스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오, 또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나? 부지런도 하군. 노부모도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전면번 꾸벅 숙이고는 상좌에 앉았다. 남이 오늘은 자네한테 급히 부탁해야 할 일이 생겨서 달려왔네. 이 나미따로한테? 무슨 일인데요? 상대방이 물처럼 잔잔하게 반문하자 노부모도는 얼굴을 찡그리며 내뱉듯이 말했다. 아버지가 끝내 오다이를 우가사키에 주겠다는구먼. 대단한 착각이지 결단코 줄 수는 없어.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수다는 말 않겠다. 오다이를 도중에서 빼앗아 줄게. 그러자 젊은이는 싱긋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미따로의 본성은 닭개노우찌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부르는 자는 없었다. 이 근처의 농부들은 구마의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어느 때쯤 이 고장에 토착했는지 마을 이름을 구마무라라 부르는 것을 보면 혹은 그 이름의 출처와 인연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좌우간 선대는 남조일의 기슈해저 카시오지의 후예와 연결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선대나 지금의 나미따로나 누구에게 봉사하기를 오로지 신을 모시는 데만 전념하고 있다는 토우였다. 나미따로가 노부모도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상에 나갈 때를 위해 귀중한 많은 고문서와 비보를 맡고 있는 다케노우치 스쿠네의 후예라고 한다. 우리 가문엔 대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원인의 대란 일에 문란한 세상을 외면하고 재단을 마련하여 줄곧 무언가 모시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도처의 야무사를 지배하고 들도적에서 사공어부의 맥을 눌러 바다와 육지에 은연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노부모도는 일찍부터 그러한 나미따로에게 눈독을 들였다. 아니, 그의 누이인 옥군이의 용색에 마음이 끌리어 그녀의 오빠와 사귀고 있다 해도 좋았다. 자네 집엔 끊임없이 우다 편이 출입이 있으니 따라서 세상 사정도 잘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의 고루한 머리에는 정말 질려버렸어. 나미따로가 오다이의 약탈을 승낙하자 노부모도는 말이 많아졌다. 아버지는 이마가와 가문이 쇠약해가는 꼴을 모른단 말이야. 오늘은 굳건히 버티고 있지만 내일이 안 보이거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선 농부, 상인할 것 없이 모두 우러러볼 때에 명분의 깃발을 쳐들 만한 계책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마가와 집안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야.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공경들의 뿌럭지 없는 우아로운 흉내 따위나 내고 그래 가지고야 어찌 온 천하의 호령을 할 수 있겠는가. 그에 비해 오다 편에서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노부모도는 나미따로의 눈매에 떠오르는 회심의 미소를 보고 이건 자네도 같은 의견이었지. 아하하하 하고 웃어 젖혔다. 같은 의견이라기보다 노부모도의 말은 그대로 나미따로 의견의 복습에 지나지 않았다. 나미따로는 냉정했다. 늘 말이 적고 물끄러미 먼 곳을 바라본다. 그러나 가끔 하는 말 속에는 노부모도의 영혼을 쥐어뜯는 듯한 매력이 있었다. 나 같으면 난세를 초래해서 백성의 원한이 사무치는 그런 장군이나 삼관사직들이 하는 짓은 하지 않겠소. 그보다도 천하에는 받들어야 할 명분을 깨달은 자는 천하를 잡는다. 그 밖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볍게 넘겼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깨닫느냐고 물으면 문지문벌은 과거의 지식에 사로잡히는 법이요. 사로잡히는 게 있으면 옷자락이 무거워서 비약을 못하지. 먼저 아무런 흐림 없는 눈으로. 여기서 붉은 입술에 사려 깊게 한번 다물었다가 지엘이 때의 힘 오다 노부이대는 12남 7녀라는 자식 부자랐어. 하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어느새 노부모도의 가슴에 커다랗게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새겨져 있었다. 물론 이도 저도 다 죽은 시바씨의 자리를 차지한 오다 노부이대에 짐작할 길 없는 무력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였지만 내가 만약 오다의 마카에 있다면 먼저 아시카가 일족의 어지러운 명분을 설파하겠소.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아시카가 다까우지는 그나마 북조를 세워서 명분을 유지했었지만 요시미스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 산산이 짓밟고 말았소. 눈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명나라 국왕에게서 일본 국왕의 봉해져 그를 향해 신이라 칭한다. 나미따로는 그 견식 없는 편의주의가 막부의 권위를 없애는 원인이며 여기에 오다시에 괄목할 만한 급소가 있다고 주장해갔다. 민족의 금지를 팔아먹은 용납할 수 없는 국적이라 조정을 받들어 이를 무찌르고 대의를 바로잡겠다고 부르짖는다면 온 일본 전국의 무장들은 이에 어떻게 대하겠는가. 새로운 힘은 여기서 힘차게 솟아날 것이다. 오로지 눈앞의 살생과 약탈만으로는 하늘도 승낙지 않지요. 대의명분의 깃발이 없어서는. 노부모도는 처음에 나미따로를 방심할 수 없는 야심가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종종 이 집을 찾아오는 동안 어느덧 이상한 친근감과 존경감으로 변해갔다. 그 원인은 들끓는 젊음이 내키는 대로 누이, 옥군이를 건드렸어도 나미따로가 도무지 반감을 나타내지 않은 데에도 있다. 그래 오다이님의 혼인 날짜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수릴의 혼수가 오기로 되어 있어. 노부모도는 손가락을 꼽으며 다시 알리지만 이달 27, 8일쯤 되겠지. 그런데 오다이님을 모셔오면 자네한테 맡기겠네. 노부모도는 딱 잘라서 말했다. 오다 편에 볼모로 보내도 좋고 자네가 한동안 숨겨주어도 좋고
남이 따로는 시선을 천정으로 보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달려앉은 이마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조용히 두 눈을 다시 노부모도에게로 돌렸다. 그때 옥군이가 수줍은 듯이 더운 물을 들고 들어왔다. 남이 따로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노부모도는 그만 눈이 부셔져서 옳지 차라리 오다이를 그냥 자네 아내로 삼지 그래. 옥군이는 깜짝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게 좋겠어. 그게 좋아. 그러면 자네하고 나하고는 천암남매간이 되지. 그리고 마음껏 이 안새의 새로운 구상으로 날개를 펼치는 것도 재미있겠지. 어때, 남이? 남이 따로는 여전히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단정히 허리에다 손을 대고 물끄러미 노부모도를 바라본 채 설마 거부는 않겠지. 하하하. 이 노부모도도 장님은 아니야. 자네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쯤은 다 알고 있지. 못 속에 용이 무엇을 바라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야. 난 자네의 그 냉정이 좋더란 말이야. 하고 노부모도가 말하자 남이 따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옥군이에게 너는 물러가거라. 하고 조용히 이른 다음 맑은 목소리로 내가 도와드린다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 여자를 정략의 도구로 삼아서 주고받는 그 남맥 가엾은 일에 대한 항해입니다. 좌우간 오다이님 탈취의 건에 대해 이 몸을 걸고라도 그것은 어딘지 자기 누이 일을 걱정하며 노부모도에게 던지는 빈정거림이 스민 듯이 들렸다. 노부모도는 또다시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오다이가 시집가는 날은 정월 26세 날로 정해졌다. 오카사키 성에서 마스다이라의 중신 이시카와 아키와 사카이 우다노스케가 혼수를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일러야 28해라 생각하고 있던 예상을 이틀이나 앞당겼다. 잔칫날이 26세라면 29해는 가리아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선 오다이는 오카사키 성의 사카이 저택으로 가서 거기서 이틀을 묵은 뒤 몸치장을 갖추고 본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가리아 성아는 갑자기 바빠졌다. 오다이가 히지가다의 딸 유리와 스기야마의 딸 고사사가 뽑혔다. 유리는 19살, 고사사는 오다이와 동갑인 14살 두 사람 다 눈썹을 밀고 이빨을 새까맣게 물들여서 오다이의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신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다이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니 밤에 잠자는 일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물론 히로다다님과의 대화에서 화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유리님이 잘 가르쳐 드려야 하오. 그리고 고사사님은 모시중을 드는 일 외에도 식사 때 먼저 맛을 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음식 검사는 반드시 고사사님이 하도록 알았나요? 노녀 모리에는 의상 준비를 하면서 오다이가 자리를 뜰 때마다 지겹도록 두 사람에게 되풀이했다. 그러나 당자인 오다이는 아주 동료같이 명랑했다. 이것은 오꾸라에게, 이것은 그의 아우 시로베베에게, 이것은 신주로에게, 이것은 그 아우 신파치로에게. 오카사키의 중신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선물만은 진지한 표정으로 손수조사했지만 그 나머지는 아무 흐림도 없이 웃는 얼굴로. 어머님은 사카이의 저택까지 마중을 나와주실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오녀에게 묻는 태도는 순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버지 다다마사도 몇 번이나 얼굴을 보였다. 그 역시 웃는 얼굴은 무너뜨리지 않는다. 다다마사로선 사위 히로다다의 반감도 알거니와 자기 아들 노부모도의 마음도 안다. 믿는 것은 오다이의 생모가야인 이마가와와 오다의 양가에 끼어서 마스다이라와 미즈노가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마스다이라의 중신들 뿐이었던 것이다. 혼인 준비도 결코 호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다마사가 일부러 사카이에서 사들인 남만에서 건너온 모카씨와 배틀이 들어있었다. 어디까지나 먼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신들에게 다짐하는 마음에서였다. 이 솜으로 짠 천은 백성들의 드릴 하는 옷으로는 물론이요 갑옷 밑에 입어도 아주 튼튼할 게다. 될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먼저 내 신랑 옷을 짜주고 그 다음에 영내에 널리 퍼지도록 주선해줘라. 이렇게 하여 마스다이라 집안의 사자가 옥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29날. 이 날은 시집가는 오다이보다도 오빠 노부모도가 더 안절부절 침착성을 잃고 있었다. 그럼 아버님 저는 가겠습니다. 오 부디 몸 조심해라. 네 아버님도.
오다이는 그런 다음 차례차례 오빠와 언니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 마루에 놓여진 가마에 들어갈 때는 호수처럼 맑은 눈으로 전송하는 가신들을 찬찬히 돌아보았다. 그것은 속에 온갖 감정이 깃들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인형의 무심함이었다. 쓰개치마의 아래로 내다보이는 띠의 금박빛이 더더욱 그것을 돋구어 주었다. 애처로우셔라. 시녀 하나가 저도 모르게 소매자락으로 눈두덩을 누르려다가 당황한 듯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것은 확실히 축하합니다. 저마다 인사하는 말과는 정반대인 어딘가에 스며드는 듯한 쓸쓸함을 감추고 있었다. 시집 간다는 것이 어느 무렵부터였는지 볼모의 뜻을 간직하기 시작하고 있다. 난새는 사랑을 짓밟고 여자들은 이미 자연 감정의 발로를 가엾게도 봉쇄당하고 있다. 가마는 연문이 열린 채로 들리었다. 전송하는 사람들의 눈은 의논이나 한듯이 벌개졌으며 그 가마가 첫 성곽의 문에 이르기까지 꼼짝들도 하지 않았다. 문을 나서니 높다란 돌층계엔 인가사를 외면한 화창한 햇볕이 내려 쬐이고 해자 가까이의 나무숲에서 꾀꼬리 소리가 맑게 흘러왔다. 축대를 내려 서자 오다이는 살짝 성을 돌아다 본 뒤 매화 향기를 맡았다. 행렬이 둘째 성곽에 이르자 거기서 가마가 2개 더 불어났다. 오다이를 따라가는 유리와 고사사의 가마였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인사를 받고 나서 가마의 문을 닫혔다. 셋째 성곽 중문을 나설 때는 행렬의 앞뒤에 무장한 경호원이 20명씩 따랐다. 아니 시대의 소란스러움을 말하는 준비는 또 그 뒤에 있었다. 셋째 성곽에서 직선으로 서 있는 중신들의 저택 곁을 뻗어 있는 벚꽃 나무 가로수를 빠져나가 드디어 큰 성문에 이르니 문전에는 가신의 가족들이 이 성주의 사랑하는 공주의 모습을 보려고 떼를 지어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얼굴들을 마주 보았다. 가마의 문이 닫혀 있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행렬은 셋으로 불어나 있었던 것이다. 똑같은 가마에 똑같은 경호원이 따르고 새 행렬은 조금도 다름없이 갖추고 있었다. 첫 행렬의 경우 우두머리는 고사사의 아버지 스기야마,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오다이의 가마인 줄만 알고 전송하면서 흩어지려 했을 때 둘째 행렬이 나타났다. 이것의 경우 우두머리는 막기다 집안과 무용이 스기야마에 못지않은 대등한 중신이었다. 아하, 이것은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의하기 위해서다. 과연 우리 주군께선 용해주도 하시거든. 사람들이 대관절 어느 행렬에 오다이님이 있을까 하고 속삭이고 있는 참에 다시 셋째 번 행렬이 문을 나오려고 했다. 여기에는 유리의 아버지 시가다가 엄숙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얼굴빛이 변했다. 이만큼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추가 행차에 비로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든 것이다. 구마 저택의 남이따로는 가리아에서 북쪽으로 시올이 되는 지리유 마을에 가까운 아이즈마 강가 운막집에 숨어서 노부모도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근처는 수맥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저마다 거미집 모양의 다리가 놓여 있다. 흔히들 말하는 야스앗이 이제는 옛날 모습을 그릴 길도 없지만 이세 이야기 속에 제비붓꽃의 명소로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수양이었다. 그 다리며 시들은 억새며 제방 밑에 걸쳐 근백명 남짓한 사람을 매복시켜 놓았다. 비단 이강가만이 아니었다. 바로 앞에 있는 히토스기의 민가에서 건너편의 이마무라, 우시다 근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수배가 되어 있다. 그보다도 그 민가에 사는 농부를 강에 배를 띄운 어부들, 들에서 일하는 자들까지가 이미 나미따로에 부하라 해도 좋았다. 그들은 나미따로의 지시만 있으면 때로는 수군도 되고 도적이 되어 나고병도 찾고 죽은 송장의 갑옷도 벗기곤 하는 야무사들이었다. 나미따로가 숨어있는 오두막집의 괭이를 둘러맨 농부가 콧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왔다. 노부모도님의 전갈입니다. 농부는 오두막집 앞에 있는 배를 갯벌들 가지에서 풀며 파란 하늘이 비치는 물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짜 행렬이 둘성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해서 셋 그 두 번째가 진짜라 하였습니다. 둘째라. 예. 알았다. 가라. 농부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배를 저어 건너간다. 나미따로는 집안에서 모닥불을 지피고 있는 한 늙은이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때 묻은 헝겊을 집어들고 얼굴을 싸매더니 집을 나갔다. 이것은 무트로 가는 전령인 것이다. 오두막 안에는 나미따로가 혼자 남았다.
그의 곁에는 붕어 새끼가 되어선 말이 들은 다래끼와 낚싯대가 놓여 있었다. 그렇구나. 불쑥 중얼거리면서 나미따로는 오리나무 가지에 하얀 헝겊을 걸어놓고 돌아왔다. 망망한 평야에선 이 하얀 헝겊이 하얗게 비치어 어디서나 잘 보인다. 그는 낚시대와 다래끼를 들고 둑을 터벅터벅 내려가서 곧강에 낚시를 들이웠다. 첫째 행렬이 온 것은 나미따로가 2마리째 붕어를 낚아 올렸을 때였다. 그는 행렬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늘이 비치는 수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행렬은 무사히 다리를 건너 저쪽 기슭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또 잠시 동안은 녹을 듯한 내뼈뿐이었다. 둘째 번 행렬이 왔다. 나미따로는 그것도 보지 않았다. 완전히 낚시질에 여념이 없는 듯 고요한 태도로 수면을 바라볼 뿐이다. 막다리에 접어들려 할 무렵 와 하고 주위에 함성이 일었다. 시들은 억새 사이에서 투갈에서 뛰어나온 야무사의 무리가 행렬을 에워싼 것이다. 무리한 놈들, 가까이 못하게 하나 쳐라. 배를 가져와라. 배를 돌려라. 포근한 수양의 고요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해졌다. 그러나 나미따로는 여전히 낚싯지만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강간은 순식간에 검극의 자리로 바뀌었다. 쫓는 자 쫓기는 자 고함치며 맞서는 자가마 옆에서 칼을 뽑아 버티고 서는 자. 이미 포위한 자와 포위당한 자의 사이에는 심한 세력의 균형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때 근처의 논밭에 흩어져 있던 농부들이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났나? 호기심 많은 군중처럼 가마 옆으로 다가왔다. 물 위에는 20척 가까운 배가 기슭을 향해 저어오고 있었다. 농부들이 일제히 이 배 안에 있는 무기를 들고 습격하는 패거리들과 합류했을 때 이미 승부는 명백해졌다. 최초의 야무사들이 칼을 내지르는 바람에 행렬의 사람들은 새로운 습격자를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가마를 내주지 마라. 가마를 내줄 바엔 죽어라. 대낮의 검극은 비장한 목소리가 우스꽝스러우리만큼 밝아 이윽고 가마 하나가 배 안에 옮겨졌다. 이어 2개, 3개, 3개째 가마가 배 안으로 옮겨지자 포위당한 행렬의 사람들은 기성을 지르며 포위망을 뚫었다. 그리하여 그중 2사람은 미친 듯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은 같은 물보라를 뿌리면서 그 배로 다가갔다. 그때 배는 강복판으로 쑥 미끄러져 들어가서 다른 가마를 실은 2배와 뒤섞였다. 그것이 세 방향으로 저마다 저어 나가기 시작했을 땐 가마마다 멍석이 덮여 어느 게 어느 것인지 피차간에 알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놓치지 말라. 쫓아라. 행렬의 사람들은 세 곳으로 갈라졌다. 강 아래로 향하는 자, 강 위로 향하는 자, 그리고 건너 기슭으로 뛰는 자. 그 뒤에서 습격자들이 끈덕지게 뒤쫓는다. 그제사 나미따로는 비로소 얼굴을 들고 3개의 가마를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성공을 기뻐하는 티도 별로 없고 애써 침착해 하려는 빛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운데 행렬이다. 그는 중얼거리고는 낚시줄을 감기 시작했다. 아무 눈에도 이것이 이 소동의 지휘자로는 보이지 않으리라. 그는 천천히 둑으로 올라가서 오리나무에 걸친 헝겊을 뜯었다. 오늘은 붕어 새끼밖에 못 잡았군. 나미따로는 아직도 여기저기서 심한 칼싸움이 계속되고 있건만 시치미를 떼고 가리아 쪽으로 걸어간다. 앞길이 훤히 보이는 길이었다. 군데군데 소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를 나그네 차림의 사나이들이 부산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즈노 집안의 행렬과 행렬 사이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자들인 듯했다. 5, 6마장쯤 갔을 때 나미따로는 살며시 발을 멈추었다. 셋째 번 행렬이 앞쪽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 행렬은 이미 야스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을 텐데도 보조에나 시종들의 대비에나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속았구나. 나미따로는 비로소 사나운 눈초리로 뒤를 돌아보았다. 3개의 가마를 실은 배의 모습은 강 위에 이미 없고 행렬의 사람들은 이제 쫓지도 않는다. 과연 다다마사답구나. 제 자식 노부모도마저 깜짝같이 속이다니. 나미따로는 셋째 번 행렬 속에 오다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 행렬은 그의 앞을 유유히 지나간다. 첫째 행렬이 오카사키 바로 앞을 흐르는 야하기강에 가까운 야쿠오사에 다나 우토오의 오도리 신사의 숲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 행렬의 경우 우두머리 히지가다는 둘째 행렬의 가마가 빼앗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으로 끝일까? 서쪽으로 돌기 시작한 해를 바라보며 히지가다는 미소 지었다.
동요의 그림자가 조금도 없는 그 미소는 나미따로를 시킨 노부모도의 계획이 보기 좋게 속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히지가다는 이 습격을 노부모도의 지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기습과 방화는 오다 노부이데의 가장 큰 장기, 야스아시의 거미집 모양으로 갈라진 수로를 근거로 해서 추격의 눈을 속이는 솜씨는 틀림없이 노부이데의 소행으로 여겨졌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야무사를 불러 모아 약탈에 성공한 뒤 한번 해산시키면 같은 날에 다시 소집한다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언저리는 이미 마스다이라 일족의 영지이기도 하였다. 히지가다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세 개의 가마를 바라보았다. 오다이님의 얼굴은 원래부터 모를 테지. 지금쯤 노부이데가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어떤 얼굴로 대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웃음이 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그때였다. 왼편 오돌이 숲에서 와 하고 함성이 오른 것은 저게 뭘까? 걸음을 멈춘 히지가다의 귀에 수많은 말굽소리가 울려오는가 싶더니 숲속에서 30키에 가까운 기마병이 횡대로 바람을 일으키며 습격해왔다. 아! 행렬은 일제히 왼쪽으로 돌아서서 이를 맞았다. 평복 차림의 야무사가 아니라 무기를 갖춘 군병이었다. 이와 같은 군병이 어디서 어떻게 하여 이 근처에 숨어 들어와 있었을까? 언제나 적의 허점을 찌르고 자랑스레 싸움을 즐기는 오다 노부히데. 난세의 안성맞춤으로 타이지가다의 등줄기에 오싹오한이 스쳐갔다. 반드시 제2의 대비가 있을 게다. 앞에만 정신을 팔지 마라. 히지가다가 소리 높이 외쳤을 때 그 예감은 이미 적중하고 있었다. 바른 편에 있다은 촌락의 집 그늘에서 단단히 차린 무수한 잡병들이 칼을 뽑아 들고 뛰어나왔다. 물론 5와리령에서 데려온 것들임에 틀림없으리라. 그들은 왼편 기마대와 맞서고 있는 행렬에 뒤에서 아수라처럼 쳐들어왔다. 기마병은 그 혼란을 틈타 우르르 길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칼을 뽑아 든 무리와 기마대가 행렬과 십자를 그으며 뒤섞이는가 싶더니 세 개의 가마는 이미 길 위에 없었다. 빼앗겼다. 놓치지 마라. 가마를 쫓아라 가마를. 그러나 히지가다는 아직 당황하지 않고 있다. 이 행렬도 혹은 미끼일지도 몰랐다. 칼을 꼬나든 그의 옆 얼굴에 대담한 미소마저 엿보였다. 그때 말을 타고 오카사키 쪽에서 쏜살같이 달려온 자가 있었다. 히지가다님은 어디 계시오? 히지가다님? 첫 행렬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야코사 근처에서 첫째 가마가. 이 말을 듣자 히지가다는 비실비실 비틀거리며 앞불싸 비로소 나직한 신음소리를 냈다. 히지가다는 초조했다. 칼을 맞대고 있는 적에 한 사람이 그의 진태를 못 박아 놓고 있다. 눈도 돌리지 못할 처지인데 극도로 당황한 첫째 행렬의 사자는 히지가다님은 어디 계시오?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이대로 두고 얼른 야쿠오 사러 가서 도와주시오. 하고 다시 큰 소리로 외쳐댄다. 그 소리는 당연히 적과 이 편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첫째 행렬이 구나 미묘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챈 히지가다는 에잇! 칼을 힘차게 옆으로 후리쳤다. 의아하고 상대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을 틈타 그의 몸은 제비처럼 옆으로 날았다. 말탄 사자의 아직 젊은 모습에 노여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다가가면서 히지가다의 손에서 윙 소리를 내며 칼이 날았다. 으앗! 마상의 사자는 허공을 잡고 고삐를 놓았다. 주위에서 후다닥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왼편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말에서 떨어진 사자의 둘레를 곤두선 말이 미친 듯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이다. 모두 당황하지 마라. 히지가다는 덤벼들어 말을 붙들면서 당황해서 적에게 속지 마라. 우리 가마를 뺏으려는 계략이다. 우리들을 여기서 야쿠오 사로 쫓아 버릴 계략이란 말이다. 노여움의 머리칼을 곤두세우고 발밑에 사자를 밟고 선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림에 보는 역신을 몰아내는 신과도 흡사했다. 계략이라는 말을 듣자 비로소 사람들의 동요는 가라앉았다. 적들도 그 말을 믿은 모양이다. 칼을 뽑아든 패거리 일부는 이미 가마를 옹호하여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적의 기마대가 또 한 번 이 편 사람들을 지식이고 질풍처럼 오도리의 숲으로 돌아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히지가다는 마음이 초조했다. 그만은 물론 어느 행렬에 오다이가 있는가 잘 알고 있다. 쫓지 마라. 이제 됐다. 쫓지 마라. 성급하게 사람들을 집합시킨 다음 빈사 상태에 있는 사자를 돌아보았다. 누구 한 사람 남아서 치료해 주어라. 이름을 꼭 물어두도록.
마음이 조급하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사자에게서 뺏은 말 위에서 나왔다. 채찍이 울렸다. 날쌘 말인 듯 왈칵 한 번 고두섰다가 오카사키 한길 쪽으로 돌아서더니 우는 소리를 질풍으로 바꾸었다. 그 등에 찰싹 몸을 붙이고 히지가다는 완전히 자기를 잊었다. 이미 마스다이란의 영내에 들어와 있으면서 오다이를 뺏겨서야 될 말인가. 그것도 행렬 하나로 나온 것도 아니다. 아주 야근 듯이 행렬을 셋이나 띄워놓고서 미즈노 가문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히지가다도 서서히 추위를 더해가는 이른 봄의 황혼 속에 멍청이 우뚝 서 있는 첫째 행렬의 시종들을 혼고 마을의 대바가에서 발견하였을 땐 멍청해지기 않을 수 없었다. 벌써 모든 일은 끝장 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칼을 뽑아든 무리에게 습격당하여 여기저기 부상자가 웅크리고 있을 뿐 가마셋은 흔적도 없었다. 아네사키 마을 쪽으로 사람들이 가마가 납치된 방향을 가리키자 히지가다는 이를 갈면서 저물어가는 저녁해를 쏘아보며 뚝뚝 눈물을 흘렸다. 오다이를 맞는 오카사키의 중신 사카이의 저택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대문에서 현관마루에 이르는 통로는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고 하인들은 뜰에서 화롯불을 피우고 있었다. 아직도 안 오시느냐? 주인 사카이가 현관마루에 서자 곧 도착할 것입니다. 하고 가신이 대답했다. 가야이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문전에 도착하시거든 큰 소리로 집안에 알리고 다녀라. 이렇게 명령하고 무인으로서는 드물게 화사한 몸집의 그는 천천히 서원으로 돌아갔다. 히가시야마 식으로 꾸민 서원에는 이미 8자루의 촛불이 켜져서 향기가 풍길 듯한 가야인의 모습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우다 노스케의 아내를 말벗으로 삼고 있던 가야인은 그를 보자 두건 속에서 방싯 웃으면서 하고 말을 걸었다. 이거 참 시끄러운 세상이라서. 그는 점잖게 않으면서 잘못하면 가리아 성에서 불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은커녕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야기강까지 복병을 두다니 오다내도 너무나 끈질기군요. 가야인은 9년 만에 만나는 딸의 모습을 그리는 듯한 눈길로 모두 여러분들이 여간애를 써주시지 않으니 과분하게 생각해요. 그는 그 말에 대답하여 미소 지었다. 적을 속이려면 먼저 우리 편부터 속여야 하니 이도 저도 다 세태해 주라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다이도 놀랐겠죠. 그런데 하고 그는 무릎을 치면서 신바지로가 가만 문을 여니 오카사키에 가신 들릴 테지 수고했다 하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오, 그렇게 똑똑한 소리를. 그 말을 듣고 이 늙은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혼인에는 신의 가오가 계십니다. 정말 2번이나 습격을 당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3번째는 야기의 나루토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 복병들은 이제 약탈할 행렬도 없어졌구나 하고 웃으면서 강을 내려갔다더군요. 지금쯤 얼마나 허둥대고 있을까. 그 얼굴이 눈에 보이는 것 같군요. 이때 갑자기 문전이 떠들썩해지더니 문득 얼굴을 마주보는 두 사람의 귀에 도착하셨습니다. 하는 소리가 신나게 들려왔다. 사카이 부처보다 가야인이 먼저 일어났다. 얼굴이 발그레 상기해지며 먼 곳을 보는 눈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사카이 부처는 그 뒤를 따랐다. 현관은 마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 모두 숨을 죽이고 밖을 지켜본다. 먼저 화롯불빛 속에 신밧지로의 늠름한 얼굴이 떠올라왔다. 눈에 익은 무장 차림으로 이마가 번들번들 땀에 젖은 신밧지로는 사카이의 얼굴을 보자 문을 들어서는 가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이라도 지르듯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보기 좋게 봄을 잡아왔지. 마스다이라 가문의 봄을. 와하하하하.